자, 이번 시간부터는 예비군 훈령 시작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령은 조직 편성에 관한 훈령과 교육 훈령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조직 편성에 관한 훈령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어서 교육 훈령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훈령 공부는요, 먼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하시는 건 뭐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단 1조서부터 쭉 조별로 제목을 좀 외워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은 나중에 조직 편성에 관한 훈령과 교육 훈령을 서로 조별로 비교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무슨 내용인가를 비교를 해 주실 능력이 되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령은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병역법 예비군법과 비교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병역법과 예비군법에서 먼저 제시가 됐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그 내용이고, 세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 법률 중 어느 곳에서 제시된 내용인지 그것을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제시한 지휘 통솔이니, 지휘 감독이니, 지휘 통제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오면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곤혹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조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예비군 지휘통솔이라는 것은 예비군 소대장 업무분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지휘통솔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감독이라는 용어는 수임장 업무분장에서 지휘감독이 두 번 나와요. 요거만 잡으시면 돼요. 지휘통솔과 지휘감독은 여기서만 한 번씩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휘통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3회에 나와요. 나중에 2교대 근무라고 할 때 그때 지휘통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휘통신에서 지휘통제가 한번 나오고, 직장 예비군이 작게 훈련할 때, 그때 그 훈련 규모 정할 때 지휘 통제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기타 나오는 게 지휘점 통제가 한번 나와요. 이거는 이것은 대학 직장을 제외한 일반 직장과 국가중요시설, 국가기관, 여기 전시 임무 수행에 지휘점 통제가 한번 나오고요. 또 한번 지휘 슬래시 통제가 한번 나옵니다. 이때는 지역대장 임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이것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위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나오면 지휘 관리다.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이 지휘 통제냐 지휘 감독이냐 이거를 2단형으로 주고 가로로 주고 두 개 다 써놓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골치가 아픕니다.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분야인데, 예비군 이 훈령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병무청 이런 홈페이지가 없어요. 예비군 나오려면 무조건 예비군 홈페이지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비군법에서는 그 대신 국방부 홈페이지만 나오고요. 병역법에서는 또 국방부 홈페이지라는 용어가 안 나온다. 그런 점도 같이 비교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용어가 혼란스러운 게, 시를 얘기를 하면서 구가 있는 시 제외해서 군구, 시군구를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를 표현하면서 구가 없는 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정부시라든지 만동시라든지 일반 군 단위 구격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일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용어, 같은 말인데도 여기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와도 같은 말이다. 근데 여기 이제 구가 없는 시 제외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용어는 같은 용어다. 그 다음에 인근이라는 용어가 없다. 인근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온다. 한 번. 그것도 교육훈련에서 전국 단위 훈련할 때 인근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오려면 인접으로 나온다. 인접. 이것은 공통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인근이냐 인접이냐 이거 가지고 참 오답들 많이 주곤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나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비군법 조직 편성에 관한 훈령, 즉 앞으로 조편은 하는데 훈령의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목적은 항시 비교할 때 병역법의 목적도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요. 예비군의 법의 목적, 그 다음에 통방법의 목적, 그 다음에 조편은 훈령에 관한 목적, 그 다음에 교육 훈령에 관한 목적, 그리고 또 그 뒤에 훈련에 관한 목적, 이런 목적들이 쭉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목적은 일단 2개 법률에서 출발한다. 이게 1개 법률로 명시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역법과 예비군법을 연계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예비군법에서는 이게 조직 편성 관련해 가지고는 법 3조 조직, 병국지선 다만 비대 기감정도 조직이 있다. 자, 이 부분하고 법 3조 2의 편성 및 해체, 그다음 훈련에 장관 대령 훈련 있다. 연간 20일한도.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교육 훈련이 쭉 조직과 교육 훈련이 설명이 되고요. 자, 병역법에서는 동원은 전시 부편 짝수요를 위하여 예교육, 그리고 훈련은 동원 연간 30일 이내. 이 부분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연계돼서 이게 명시가 되는지 서로 연계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에서 주의할 것은 2개 법률이다. 그래서 이 2개 법률에서 명시된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2개 법률 조편은 지절규, 당해연도 지천 및 육해군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2개 법률 조편은 지절규 당군으로 잡아주시는데, 여기서 특징인 것은, 자, 여기서 각군이라 하면 육군과 해군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 각군이라 하면 육군과 해군을 말한다 겁니다. 근데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국방동원 정보 12호에 국방동원 정보 체계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군이라 한다.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국방동원 정보 체계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그때 공군도 사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하 각군이고, 나머지 이 조직 편성이나 교육훈련에서 말하는 각군은 다 모두 육군과 해군을 얘기를 한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조금 표현 자체를 매끄럽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때 지금 이 조편원과 교육훈련은 육군과 해군만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공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자, 공군은
공군의 이제 훈련 체계를 좀 예비군 훈련 체계를 보면은 공군도 역시 동일하게 동원 훈련을 해요. 동원 훈련을 하는데 1에서 4년 차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해당 이병부대, 그러니까 즉 자기가 편성되어 있는 전투비행단 또는 해당 부대에 가서 동원훈련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원훈련에 미참가하거나 또는 동원의 미지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할 때 일반 우리 지금 육군이나 해군에서는 수행군 부대에서 이 훈련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훈련에서 배워야 될 교육훈련이 다 이 사람들과 동원훈련에 미참가한 이 사람들과 미지정 대상자, 그리고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해서 작계 훈련과 기본 훈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공군의 이 동미참 훈련자, 이걸 이제 동미참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를 여기서가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군은 27 예비단이라고 진주에 있고요. 27 예비단 2교육대라고 해서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8년도 지금 훈련 계획인데 18년도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훈련이 재개가 되면은 이 부대가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교육대와 2교육대로 해가지고 수용 인원이 한 대략 이 정도 돼요. 약 2만 명 정도를 이 동미참 훈련을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이때도 동미참 훈련을 1차 훈련, 2차 훈련을 여기서 실시를 해주고, 만약에 2차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3차로 가면은 통상 이제 현재는 그냥 수행군 부대, 육해군 수행군 부대에서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을 하곤 합니다. 이건 일단 잘 하는 거죠. 자기네 동참 훈련은 자기네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공군이 육군에 와가지고 육군 전술을 배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하고 있긴 하는 건데, 그때도 참가를 안 하면은 지역 예비군 훈련, 즉 육해군 수행군 부대에서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에서 4년 차를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5에서 6년 차가 되면은 다 이런 이제 동미참 이런 훈련도 없어지고, 육군하고 마찬가지로 지역 예비군 훈련, 즉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해서 기본 훈련하고 작계 훈련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그 점이 공군의 훈련 체계로 약간 육군과 틀리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기억을 해야죠. 입퇴소 시간이 13시에 입소다, 17시에 퇴소다. 나중에 훈령에 가서 주요하게 등장이 되는 문구죠. 그리고 100km 이상 거주자는 16시에 퇴소한다. 이건 1일 단위 훈련이 아니라 2박 3일 이렇게 실시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이병 훈련을 한다. 동미참 훈련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훈련 가서 다시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한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조 정의를 보겠습니다. 2조 정의. 훈련 용어에서 말하는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모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도라는 용어가 없다. 또 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가 있는 시 제외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순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시고 내용도 좀 해주셔야 돼요.
서로 비교가 되죠. 예비군이란 큰 타이틀이고, 그다음에 조직, 편성, 지역, 직장, 지역대, 기동대, 중대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지원예비군, 수임장, 자원관리대대장, 국방동원정보체계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세부 내용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에 앞서서 이제 출제되는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되는 유형. 현재까지 출제됐던 것은 통상 이렇게 일반 사지선 대항으로 출제돼서 여러분들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대부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지선 대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쭉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박스형으로 출제될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면서 주의할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회도 일반 사지선 대항으로 쭉 나왔고요. 69에서도 일반 사지선 대항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70회 때 출제됐던 건데 70회 때는 뭐 다 맞게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왔을 때 이때들 많이들 틀렸는데 주로 나오는 오답자리를 와 함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비군이란 예계부 하십시오. 예계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 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이게 병역법에 따라 조직되는 것으로 가면은 어려워져요. 최근 과거부터 제가 이게 여기 제시되는 법이 이게 병역법이냐 예비군법이냐 교육훈련 가면 더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주의하라 하다가 결국 최근에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계부 잡으시면은 잡으실 수 있겠죠. 다음 조직이라는 건 조대기 잡으십시오. 조직이라는 것은 대상과 복무기간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편성이라는 거예요. 편성은 편조 전부 하든지 아니면 조직된 자 전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대화라는 거예요. 부대화라는 거. 그래서 편조 전부 하시면 편성이란 조직된 자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로 부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편성이란 조직된 자 전부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 조직과 편성을 따옴표를 잘 바꿔요. 그래서 조직 편성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곤 합니다. 자, 4호 지역예비군하고 5호 직장예비군이다. 자, 4호 지역예비군이라는 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다.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그래서 지역행. 직장은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직장 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다. 그래서 지역 예비군 지역행, 직장 예비군은 직장 직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비군 지역대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지역대. 자, 여기서 이제 조직이나 편성이나 이런 지역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려면은 예비군법에서 설명되는 조직과 편성의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이런 지역대가 편성되는 거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비군 지역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 중대의 중간지휘제대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여기 자원관리대장하고 좀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비군 자원관리대라는 것이 통상 1개 이상 시군구로
책임 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개 이상이 중요한데 1개 시군구가 아니라 1개 이상 시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1개 시를 나 1개 군을 그냥 담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이나 이 경기도 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3개 구를 담당하는 대대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 뭐 신림동 같은 경우 보면은 신림 1동, 2동, 3동, 4동 뭐 해서 뭐 10몇 동까지 있죠. 봉천동도 보면 1동서부터 꽤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동수가 1개 구에 한 20개에서 한 30개 동씩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많으면 한 40개 동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대대장 입장에서 동대장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3개 구를 담당하는 대대장이 되면은 예비군 중대장만 한 100여 명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다 가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자원관리 대대와 예비군 중대의 중간 지휘대를 두는데 이게 지역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비군법에서 설명드릴 때 예비군 제대는 연대지 중소분으로 편성이 된다. 이 중에서 연대지란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시군 자치구 단위로 편성이 되는데 다만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만 된다. 그리고 다만 원역관 통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다만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편성한다. 그 말을 생략하고 오답을 잘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 지금 이 지역대라는 것은 일단 지역 예비군 연대 대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군 지역대는 1개 이상 시군구를 담당하게 되면은 이 지역대를 둬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지역대에서 각 구별로 또는 군별로 여기서 지역대장이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자치시군구 자치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해야지 읍면동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의 중간 지휘제대지 예비군 중대의 상위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휘 관리 나왔죠. 지휘 통제, 지휘 통솔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자리 빼고 나머지는 다 지휘 관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대대와 중대의 중간 지휘대다 해서 대중간 지휘제대. 그 다음에 구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지휘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구관이다. 그리고 본부는 그 청의 구청, 시군구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본청에 위치하고 있다. 본부는 시군구청에 위치한다. 그래서 대중간 지휘제대 구관 본청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동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대의 통제를 받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각 예비군 동대에서 예비군을 운영하면서 전사빗이 전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갑자기 어떤 부분이 뚫리게 되거나 국가 중요시설 이런 것이 위태로운 사태가 되면 이 기동대가 편성이 돼서 가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대예요. 그러니까 기동대라는 것은 지역대가 갖고 있는 예비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군 자치구 단위로 이게 시도 단위로 이게 아니고 시군 자치구 단위로 여기 시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동 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다. 해서 기구단 예비부대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예비군 중대란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여기를 또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은 예비군
자원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직원 수를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 예비군법에서 한번 오답을 줘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예비군 직장의 규모를 고려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비군의 자원 수를 고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군법 시행령 5조 5항에 가면은 인원수 편성이 있죠. 여기 훈령에서도 제대별 인원수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가지고 제대를 편성한다. 그러나 지역은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읍면동 2,000명 있으면 2,000명, 1,000명 있으면 1,000명, 50명 있으면 50명, 많게는 3,000명까지도 있는데도 있어요. 자원이. 자, 그래서 본부와 수개의 예비군 소대로 편성된 예비군 부대다 해서 여기서 지금 제시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요즘 최근에 계속 오답을 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지원 예비군입니다. 지원 예비군.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킬 때는 아지선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조직이 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그랬는데 처음에 오답이 나온 것은 아닌 사람을 생략했어요. 그럼 조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된 그러면 아니죠. 조직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날날 8년으로 가고 예비역 장년부는 계급별 연령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이 아닌 사람 생략이 들어가면 오답이다. 그런데 두 번째 오답이 나온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조직이 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을 편성이 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이건 사실 오답 같은 오답은 아니죠. 어차피 예비군은 조직이 되면 편성은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말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오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지선 하지 마시고 조아지선까지 좀 잡아주세요. 이게 사실은 예비군법에 있는 국지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은 7년차, 8년차는 날날 8년에 들어가죠. 그런데 5년차, 6년차까지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7, 8년차도 자기가 지원예비군 형태로 들어와서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7, 8년차를 5년차, 6년차로 해서 두 번 오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답이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지원예비군이다. 그래서 조화지선, 다만 특전 병만 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예비역 병 이거 생략해 버리면 또 이것도 많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특전 병만 일단 7, 8년 차는 제외다. 이거까지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수임군 부대장이란 예비군법에서 말하는 듯이 장관이죠. 장관의 지위를 관한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별표 1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별표 1에 보면 수임군 부대장 현황이 쭉 있죠. 여기서 군단장은 1, 2, 3, 5군단장이다. 나머지 군단장들은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단급에서는 육군단이 해체가 됐죠. 7군단은 기동예비로 지역방위 개념이 아니다. 수도군단장은 예하의 17사단과 51사하고 이해병사단이 수임장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에 수방사령관은 예하의 52사단과 56사단이 있습니다. 사단급 부대는 육군은 17사에서 56사까지 쭉 들어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전투사단은 17사단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31서부터 56까지는 전부 다 지역방위 사단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십시오. 과거에 또 최근에 57사가 해체가 돼가지고 또
올해 군생 많으신 분들은 또 57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57사는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56사단까지 들어간다는 게 수임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하고 해병대에서는 지금 1함대하고 3함대가 있는데 2함대 사령관이 빠지죠. 2함대 사령관이 인천해역방어사령관이 2함대 예합니다. 그래서 2함대가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2함대를 오답을 잘 줍니다. 그 다음에 진해기지개 사령관이 있고요. 해병은 1사단, 2사단, 그 다음에 6여단이 백령도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9여단 제주도, 연평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임장하고 이 관련된 문제가 여기 이거 한 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72회까지 해서 계속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임장 문제 푸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수임장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수임장이 맞다면은 업무 분야와 연계해서 출제를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도군단장은 그러면 그냥 X예요. 7군단장은 그러면 X입니다. 2함대 사령관은 그러면 X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될 때 다음 수임장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수도군단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X를 꺼버리면은 이건 뭐 5초 안에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박스형으로 나오는 게 이번에 이게 출제된 내용인데,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오면은 일단 수임장이 아닌 사람부터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군단장 X 걷버려야죠. 수도군단장 나왔으니까 X 걷버려야 됩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은 수임장들이 맞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업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올 업무와 연계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답을 줬죠. 이것은 업무 구분하는 것은 좀 이따가 나중에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 보겠습니다. 자원관리대장은 아까 1개 이상의 시군구를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땐 반드시 대대장이란 기본 단위 부대장으로서 대기본, 중요한 것은 1개 이상의 시군구를 책임진다. 그래서 1상구를 책임을 지는 대장이다. 그래서 현재 오답 나온 건 1개 이상을 생략을 하면서 1개의 시군구를 책임을 지는, 이렇게 오답이 나온 적이 있고요. 서울 같으면은 대대장 엄청 많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에서는요, 요 대대장을 지역 또는 지역 예비군 대대장이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 자리가 이거 두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해군 해병대에는 관리대장을 포함한다. 최근에 들어온 단서인데 이 정도만 아시고요. 자, 국방동원 정보체계란 과거의 내용하고 이제 틀려졌죠. 국방동원 제가 옛날에는 국방부로부터 예하부대까지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원 및 예비군 정보 자료 DB를 국방부로부터 각 관련 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처리하는 전산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동원을 현역으로 들어올 것을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원 및 예비군 DB다. 자, 다음에 국정공관, 즉 국방부, 정부부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육해 공군 및 해병대까지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하학군이라고 쓴 거는 좀 잘못 썼죠. 이거 빠져야죠. 잘못 들어든 용어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하 각군이 공군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그냥 참조사항이고 어쨌든 국방부, 정부 부처 관련 기관까지 다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이 정부 부처라든지 관련 기관 이런 데가 가로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전산 체계를 말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13호와 14호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예비군 주요지휘자란, 그 다음에 전역권 부대란. 여기서 예비군 주요지휘자란에서는 일단 지역 예비군 생략 들어가는 거를 좀 조심하십시오. 훈령이 생략을 많이 줘가지고 오답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이 순서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선발 순서거든요. 그래서 소대장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시들이죠. 부시 그리고 지역대 참모 해가지고 소부모 순이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자 뒤에 들어가는 건 중대장, 기동대장, 지역대장에서 중기지로 잡아주십시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가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어느 게 우선권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뭐 협의하라는 뜻인지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기동대 가면은 기동대는 예비군 소대에 우선하여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소대에 한정을 해놨는데, 부중대장하고 부기동대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답을 주면, 이 부중대장을, 이 소대장 앞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소대장보다 부중대장이 먼저 선발 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답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볼 때 소부대에서 점점 그 상급부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부모하고 중기지로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전역권 부대라는 것은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해서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다. 그래서 병군 발권 부대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이 병역법이나 이런 게 예비군법으로 바뀌기 쉬워요. 제가 옛날부터 이 훈령 정의하면서 특히 교육훈련 가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죠. 이 예비군법이 병역법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훈련 가면은 이 법이 몇 개가 더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답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교육훈련하고 조편훈련 3년마다 바꾸기로 했지만 또 1년도 안 돼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번에 그 이 지휘관리 체계, 지휘 체계에서 바뀐 거는 이 병무청을 병무청장으로 방위작전을 지역방위작전으로 그 다음에 지자체를 지자체 등의 이 관계장과 협조한다. 이런 등등의 그 사소한 그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개념이 바뀐 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되는 그런 거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편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정보가 이 편성 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편성 카드다. 근데 편성 정보라고도 쓰고 편성 카드라고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했는데 이번에 편성 정보는 다 편성 카드로 수정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23조에 가면은 이 편성 카드라는 용어를 쓰고 편성 정보라는 용어를 또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군 훈련 공부하시면서 편성 정보는 23조 여기서 편성 카드 나오면서 편성 정보라는 용어가 한 번 나온다.
나머지는 다 편성 카드다. 그렇게 계정을 잡아주시고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앞으로 기본 개념만 설명해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교재는 항시 최신화되어 있으니까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휘체계로 가겠습니다. 지휘체계. 지휘체계는 이제 4조인데, 자, 1항은 예비군 지휘관리 권한과 책임이 누구냐. 2호는 예비군 지휘관리체계상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3항은 예배속 관계. 4항은 지휘관리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휘관리 체계는 별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별표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의 예비군 지휘관리 권한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장관한테 있다. 그래서 관리장 또는 관리관으로 적어놓으세요. 자, 병역법은 주관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병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관. 예비군법은 누가 한다고요? 장관이 한다. 그래서 관관.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어쨌든 예비군은 무조건 장관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항은 예비군 지휘 체계상 협조관계인데, 자, 총장은 부대를 지휘 관리하고, 여기서 지휘 통솔 아니죠. 자, 조직 편성에 관련해서는 병무청과 협조해서 조편병, 육성 지원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한다. 육통체. 그래서 연결을 총장의 연결을 좀 보시고요. 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는 예속관계로, 수임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배속을 하며 유사시 재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비군법에서 06조 관할구역하고 같이 연계하셔야 돼요. 거기서 편기행군의 소관상 예예에서 예비군 부대는 예속으로 표현되죠. 예비군 부대는 예속으로. 이거 예비군 부대 간에는 예속이다. 그런데 현역 부대와 관계는 수임군 부대와는 예속이고, 수임군 부대 밑에 연대와 예비군 부대는 배속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자, 지휘관리 체계도 이거 별표를 좀 숙지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이 별표 2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거는 공군 없다. 아까 공군은 수임군 부대가 없다. 그런데 해병대는 있다. 업무라인 관계에서는요, 자, 이 부분을 지휘냐 작전 통제냐 협조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광역시도와 연결되는 게 수임군 부대죠. 수임군 부대. 그리고 시군과 연결되는 게 대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그 예비군과 지구대 파출소는 이게 협조관계다. 그리고 경찰서와의 관계를 좀 보십시오. 연대와 현역 연대죠. 연대와 경찰들의 관계는 여기 연대를 말합니다. 현역 연대와 경찰서 관계는 작전 통제 관계이다. 그래서 어느 게 작전 통제이고 어느 게 지휘고 어느 게 협조인지, 특히 여기 대대와 경찰서의 관계, 지구대 파출소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오답은 여기 있는 예문에 있는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문을 좀 봐주시고요. 직장과의 관계는, 자, 연대급 이상의 직장 예비군 부대는 수임장이, 그럼 우리 군지휘 체계랑 비슷하죠. 똑같죠. 대대급은 연대장이,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대장도 지휘관리에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 직장 예비군은 차하위 부대. 그러니까 대학 직장 예비군 연대는 원래 수임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연대에 위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업무분장입니다. 업무분장이 많아요. 장관의 업무분장이 있죠. 총장의 업무분장, 수임장의 업무분장,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분장, 예비군 소대장, 그리고 병무청장, 수탁경찰서장,
한숨 나오시죠? 그래도 다 암기 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일단 첫머리 글자 중간 코드로 해가지고 총정수, 총괄 정책수립 수임군부대, 인조승, 인사업무,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승인, 인조승, 별기군운지, 특별감사, 부대기, 그 다음에 군수관리, 그 다음에 운지는 군수 운영, 그 다음에 지정 및 해체, 이 부분은 코드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는 좀 구분하실 게 총장 업무와 이게 잘 섞어냅니다. 총장 업무와 그리고 노상 치료 관련해가지고 이 구분하시고요. 위임 주는 것들 특별감사관은 각 군에 위임 주고요. 부대기는 각 군 부대에 위임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총장 업무와 구분하는 게 일단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장관은 총정수, 인조승, 별기군운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총장은 지선교, 지침, 선발, 교육훈련, 군관급, 군수관리, 지휘관리, 급은 지급. 그 다음 위특, 위임된 사항인데 이게 총장한테 위임된 것은 감사가 위임됐죠. 감사가. 그래서 부대기 현판 수여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임장 업무 분장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위일 예직 이긴감, 육포심정, 예비군 업지 이렇게 잡으십시오. 위는 위임된 사항, 일은 일부를 위탁하고, 권한은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요. 권한 전부 또는 일부는 딱 두 번 나오는데 예비군법 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 다음에 교육훈령에서 위임 직장 예비군 여기에서만 권한은 전부 또는 일부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일부다. 권한은. 그 다음에 예직 예비군 중대장의 해임, 직장 예비군의 해체 요구. 그래서 위일 예직 이인감은 2개 이상 부대 통합 운영. 이게 수의통은 직선통 예비군법에서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건 예비군법에 나오는 거고, 지휘 감독, 이긴감, 육포심정 즉 육성 지원계획, 호상,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정기감사, 육포심장, 예비군 업지는 예비군 업무의 협조 유지. 그래서 예비군 업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예비군 지휘관은 (14모탁) 지자박 하십시오. 14는 14조의 2와 14조에 명시된 임무. 이건 예비군법 법 제목 외우신 분들 다 쉽게 잡죠. 그 다음에 무탄, 여기는 무탄장 관리, 무탄 책임. 여기는 무탄장 유관이죠. 무탄장 유관. 이것도 예비군법에 나오죠. 근데 반드시 위임시라는 게 붙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박, 지병장과, 그 다음에 자원조사. 자원조사는 참여를 하는 거지 자원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조사는 비상기획관이 합니다. 그 밖에 예비군 부대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14못한 지자박으로 잡으시고요. 예비군 소대장은 부통속 진전, 나머지 소대 3 이렇게 하십시오. 부는 부교관, 통은 통솔, 속은 작전 지속 지원, 그 다음에 진전은 진지 투입 및 전시 교육,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대가 붙으니까 소대 3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무청장은 조편 자소명 예수지에서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랑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산 명부를 편성 카드로 편성표로 들어오는 거, 이건 예비군법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바항에서 지역예비군 편입 결정 통지한다. 직장예비군은요, 직장장이 결본 통한다. 예비군법 지원. 그래서 이게 다 예비군법, 병무법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임장과 업무 협조 유지에서 조편 자소명 예수지. 수탁경찰서장은 동기인 무무 동기 하십시오. 동원은 중대 이하 동원이다 잡아주시고요. 기는 긴급 조치. 무무는 무탄장 유관, 무탄고 임통. 그리고 동은 동보. 그래서 동원 복무규율. 그다음에 기는 동기죠. 동은 동표보에서 표창과 보상. 그 다음에 기는 기타 업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제시된 코드를 좀 잡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관은 총장의 총정수, 인조승, 별기군 운지와 구분해야 되는데, 자, 라항에 보면은 전반적 인사 업무로 되어 있죠. 전반적 인사 업무. 근데 총장에 올라가면요, 예비전력 담당자 선발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시행으로 갑니다. 똑같은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인사 업무로 가고요. 여기는 선발 세부 계획 수립 시행으로 해서 선발 세수시로 간다. 자, 망도 그렇습니다. 망, 포상 및 치료 보상 수립과 조정. 이거는 조지 심업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조지 심업이 뭐냐면은 조정 지급 심의 업무를 서로 바꿔내요. 여기는 장관은 조정이죠. 총장은 지급입니다. 조지. 그런데 치료 보상금인데 수임장은 치료 보상에 대해서 심의. 그 다음에 수탁경찰서장은 보상에 관한 업무. 그래서 장관에서 조지 심업, 조정은 장관, 지급은 총장, 심의는 수임장, 업무는 수탁경찰서장. 그래서 순서대로 조지 심업 순서대로 나온다. 차항도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통제, 방수통이에요. 방수통. 그런데 총장으로 가면은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그러니까 세부가 나오니까 일단 총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방수통, 총장은 방세, 세부계획부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항도 예비군 육성 운영을 위한 예산 획득 지원에서 운영으로 나오죠. 운영. 총장에서는요, 육성 지휘 관리를 위한 예산 획득 지원, 예획지. 그래서 운영과 지휘 관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장관은 운영이고 총장은 지휘관리다 해서 관운 모지를 여기 관운 모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총장한테 위임되는 게 뭐다? 특별감사다. 각군위임. 그 다음에 지휘관리의 권한과 부대기 간판 수요는 수임장에게 위임. 부대기 간판 수요가 있고 여기 지휘관리에 관한 수임장에게 위임이 있죠. 그래서 이 위임되는 거 2개 잡아주시고요. 자, 총장권은 지선교 군관급 위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관 업무와 구분하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여기서 특별감사만 위임된 상황에 들어온다. 예비군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기감사는 수임장 주관에 1년에 딱 한 차례. 그 다음에 특별감사는 장관이 총장으로 하여금 목적은 영점 능가하고 예의간 감사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 자, 수임장께 사실은 이제 출제가 가장 잘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제는 총장 거고 장관 거를 구분하는 게 출제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임장이 단독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서 수임장은 수임장 편성 현황하고 연계해서 출제가 되거나, 그 없는 수임장을 끼는 거죠. 그리고 있는 수임장 놓을 때는 또 업무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이렇게 업무 분장. 그래서 업무 분장 이거를 여러분들 타항까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특이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를 위탁한다. 자, 다음은 위임된 예비군 중대장 임명회의입니다. 이게 예비군법에서 얘기하는 중소수 분대 중이죠. 라항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라항은 직장 예비군 편성 요건 검토, 이건 좋습니다. 자격 조건 미달 예비군 부대 해체 요구. 이게 예비군법의 부일 6자 정치 호삼이죠. 그 다음에 소대급 이하의 직장 예비군 해체 유제, 해체 요구. 이거는 운실부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법에서 이거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자, 마항은 2개 이상 직장 예비군 부대 통합 운영. 이게 수의통은 직선통 말하는 건데, 예비군법 시행령 6항, 5조 6항이죠. 통합 운영 4가지. 산자중 통편, 건구 통편, 직계지 수강구 통은 자리 지직편. 이 중에서 2개를 이상 직장 예비군들을 통합 운영하는 건 수의통은 직선통. 그래서 통합 운영 4가지로 하면 건구 통편과 직계지 수강구 통으로 연결이 된다. 훈련만 단독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지금 훈련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게 예비군법하고 병역법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자, 긴급조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항에서 조지, 차항이 아니죠. 여기 심의, 자항이죠. 자항에서 조지 심업. 그 다음에 카항에서 육성지원 계획인데, 이거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걸 꼭 잡으시고요. 직장은 직장장 또는 대표자가 한다. 그래서 업무부장과 수임장 연계해서 출제되는 거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까 해병교육훈련단장은, 육군단장은, 해병이사단장은, 진해기지 사령관은, 이렇게 해서 이 업무분장 내용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여기서 4개만 제가 뽑아놓은 건, 답은 그때 6문장이 출제가 됐는데 4개만 뽑아놓은 건 그 4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자,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13호탄 지자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독립 직장 예비군 소대장을 포함한다. 이분을 독립 직장 예비군 소대장은 항시 포함이다. 예비군 지휘관을 얘기를 할 땐 중대 이상 단위를 얘기를 한다. 이 점도 숙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13호탄은 14조, 예비군법 14조 및 시행규칙 14조다. 예비군법은 14조 2죠. 통관자국 기억나십니까? 통관자국. 예비군법 시행규칙 14조는 여기 있죠. 방통훈부, 그다음 유관 2개, 그다음에 추천 2개, 그다음에 똥통, 상근, 지감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반드시 위임 시에 무기 관련된 게 나온다. 그리고 지병장 또는 병장, 지청장과 업무 협조 유지.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원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기획관들이 하는 일이고, 이때 가서 참여해서 카운트하는 일을 해주는데 지역 예비군에 한정된다. 이것도 잡아주시고요. 5호는 예비군 소대장은 아까 구통석 진전, 나머지 소대 3, 그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자, 병무총장 및 지병장, 지청장 다 같은 일로 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조편 자소명 예수지였는데 지금 직장 예비군 편성 해체가 들어와서 조직 자소명 예수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전산 명부를 편성 카드나 편성표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명부와 편성 카드 관계는 예비군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역 지원 예비군 편입 여부 결본통이다. 직장은 직장장이다. 라는 것을 두 군데를 좀 조심해 주시고, 자, 7호 수탁경찰서장은 위탁시죠. 그래서 이때는 동긴 무무 동동기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중하동원 이 부분이 지금 예비군법에서도 계속 중대 이상동원으로 오답이 잘 나오는 거고요. 기타 위탁받은 업무는 뭐 예비군법에서는 작전지휘, 뭐 검문 오케이 이런 건데 뭐 그것까지 응용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응용이 들어와도 오케이로 보시고 동긴 뭐뭐 동동기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